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 도중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공식 후보이자 지지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잠룡,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가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이는 성남 국제 마피아파에서 핵심 조직원으로 12년간 활동했던 박철민의 폭로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박철민은 이재명이 국제 마피아파와 유착해 각종 비리를 저질렀으며,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후임 성남시장인 민주당 은수미 역시 이 조폭 카르텔의 지시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김용판 의원은 국감 도중 이러한 주장을 담은 박철민의 사실 확인서와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조폭 간부와 찻집에서 이야기하는 도중 박철민 본인이 이재명 차에 실어줬다고 중환한 현금 뭉치 5천만 원의 사진도 공개합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조폭과 유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 그리고 그 폭로의 주체는 실제 12년간 조폭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해왔던 범죄자, 경기도청 국감장이 술렁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러한 폭로 앞에 그저 헛웃음만 지을 뿐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이 모든 게 김용판 의원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국감이 끝나고 사진 한 장이 공개됩니다. 박철민의 사진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벌을 받겠다며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온 나라 앞에 신원을 드러냅니다.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의 확신에 찬 폭로, 그렇게 성남이라는 수면 위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 이에 의해 잔잔하기만 하던 수면 위에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설명되지 않던 과거 개별 사건들이 마침내 서로 선을 그리며 거미줄처럼 엮이고, 그렇게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악의 도시 성남,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그 추악한 진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박철민의 주장을 사건 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생인 박철민은 15살에 조폭 국제 마피아파에 들어갑니다. 중학생이 어떻게 조직원을 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직 국제파 관계자는 과거 언론에 어떤 식으로 중학생들을 포섭해 이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각 학교의 소위 일진들이 후배 일진들을 국제파에 소개하고 관리하며 조직은 패싸움을 할 때 이런 중학생들을 방패막이로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철민은 그렇게 국제파에서 12년간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범죄들을 저질렀죠. 1990년생인 박철민의 전과가 강력범죄 포함 무려 45범이니 어떤 생활을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성남 국제마피아파가 악행들을 많이 저질러왔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국제파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 90년대에 접어들며 크게 세력을 키운 본격적인 폭력 조직입니다. 보호비를 명목으로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불법 카지노, 성인 PC방 운영, 건설 현장 이권과 사채업 등 돈이 된다면 뭐든 손을 대온 악질적인 조직입니다. 라이벌 관계에 있는 종합시장파와 함께 성남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박철민은 이런 국제파에서 충성스럽게 조직 생활을 하며 본인이 형님이라고 칭하는 국제파 간부 이준석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의 유착관계를 알게 된 건데요. 박철민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은 이미 2007년 이전 변호사 시절부터 국제파의 원로들과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파 조직원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변호하는 공생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출마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제파의 큰형님인 이태호가 이재명 측에 합류하게 되며 이재명과 국제파 간의 관계가 급물살을 탑니다. 조직의 최고 간부급 이태호, 그가 이재명을 밀라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냈고 조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시를 보냈다고 합니다.
큰형님 이태호는 박철민이 모시던 형님 이준석을 이재명에게 소개시켜준 장본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준석은 불법 사설 사이트 등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고 이태호는 이준석에게 이재명의 스폰, 즉 후원자가 되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후 국제파 계열사 등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게 박철민 주장의 골자입니다. 박철민은 이재명과 국제파가 어떤 식으로 상부상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국제파 측은 수십 차례에 걸쳐 이재명에게 20억 가까운 돈을 지원했고 이재명의 측근을 조직의 계열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철민이 이재명 차에 실어줬다고 주장한 현금 뭉치 5천만 원 사진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준석의 지시로 이준석과 이재명이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박철민이 이재명 차에 돈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한편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된 후 국제파 계열사들의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들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조직이 힘을 합쳐 관과 경찰 등을 매수하고 장악한 정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2017년 박철민은 이런 조직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조직 동생들을 감옥에 보내는 등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박철민은 국제파를 탈퇴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국제마피아 관련 내부 정보를 넘긴 장본인이 바로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원고검은 박철민의 이런 도움을 통해 국제파 45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언급하게 될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사건, 이것도 박철민 본인이 제보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죠.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국제파 간의 비리 사건도 제보했지만 수사가 흐지부지 되었다고 합니다. 박철민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이런 제보자 역할 이후 국제파의 보복에 의해 싸움에 휘말려 감옥에 가게 됩니다. 폭행과 상해를 비롯한 총 8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복역 도중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결심한 겁니다. 박철민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측에 접촉했고 바로 그렇게 국정감사 도중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 터져나온 겁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박철민의 폭로가 나오고 이재명 우호 세력은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김원준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박철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주장이 맞는지를요. 이에 김원준 청장은 박철민은 경찰관리 대상 조폭이 아니며 행동대장도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즉 제보자인 박철민이 조폭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폭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겁니다. 하지만 김원준 청장의 말과는 달리 박철민에 대한 문건은 경찰 내부 자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내부 문서에 박철민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에서 약 10년가량 활동하며 20대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박철민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국제파 조직원 45명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국감에서 나왔던 현금 뭉치 사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박철민이 이재명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돈다발의 사진. 그러나 이 사진이 박철민이 과거 과시 목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며 거짓 폭로 논란입니다. 이에 박철민의 변호사는 즉시 기자회견을 요구 해명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박철민이 돈 자랑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현금 뭉치가 이재명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의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박철민이 형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이준석 역시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김용판 등 3명을 고소합니다. 이렇듯 박철민의 폭로는 거대한 정쟁을 낳고 있습니다. 폭로의 대상이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이라는 점과 폭로의 내용이 이재명을 키운 게 조폭이며 이재명은 권력을 잡고 조폭과 상부상조해왔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 만큼 갑론을박식으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우호적인 세력들은 거짓 폭로이자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의 비판적인 세력들은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 폭로 내용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